그때 이제 갓 50이 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공무원인 분이셨는데 아들 둘이 있고 지방에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중병이 걸리셨죠. 그래서 이 재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일정한 나이가 될 때 좀 남겨주고 싶다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신탁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너무 초기여서 그걸 꼭 해드렸어야 되는데 해드리지 못한 게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음이 되게 걸리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탁이라는 걸 잘 모를 때부터 정말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배 본부장님을 뵙고 오늘 신탁에 대해서 특히 50 플러스 세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네. 비즈니스는 어떤지, 네. 또 일자리 기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탁 생소하기도 한데 또 네. 자기의 당장의 문제라고도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50 플러스 세대에게 신탁이라는 것은 온 가정의 부모님, 형제를 포함해서 내 가족의 어떤 안전장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탁하면 이제 되게 돈이 뭐 많은 사람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0 플러스 60 되신 분들까지는 굉장히 건강하고 액티브한 이제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안전장치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50 플러스 세대에게는 부모님의 문제, 간병의 문제, 그리고 그 형제들 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신탁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온 가정의 평화와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현업에 계시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셨을 텐데 네. 이게 신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해서 네. 안타까웠던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신탁을 제가 최초에 2010년도에 이제 알려드리고 그럴 때, 제가 이제 남들이 보기에 저도 잘 모를 때, 이때 이제 만났던 분인데, 그때 이제 갓 50이 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공무원인 분이셨는데 아들 둘이 있고 지방에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중병이 걸리셨죠. 그래서 이 재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일정한 나이가 될 때 좀 남겨주고 싶다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신탁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너무 초기여서 그걸 꼭 해드렸어야 되는데 해드리지 못한 게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음이 되게 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50대들은 이제 되게 부모님 80대 90대 어르신들로부터 이제 노후 케어도 이렇게 해드려야 되지만 또 상속을 받는 입장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속받는 형제들이 와서 부모님의 이제 그 신탁 문제를 고민하시다가 부모님의 노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속하는 플랜을 이제 협의를 하셨는데, 부모님이 이제 치매가 좀 심하신 상태여가지고 실제로 유언장도 쓰시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신탁도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형제들 간의 협의 분할에 맡겨지는 그런 이제 상황, 이런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제일 좀 안타까운 상황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신탁 현업에서 이제 하나에 계실 때부터 쭉 애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과 제도는 많이 미흡하게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요새 이제 움직임이 있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말씀 주신 그런 사례가 뭐 신탁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됐나요? 네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제도라고 하면은 야 이게 신탁하면 뭐 세금 혜택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뭐 이제 이런 게 아주 직접적인 이제 제도의 개선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세대 간의 이제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구현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이제 소위 이제 시니어층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체 가계금융 자산이 60%가 넘는 뭐 이런 통계치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뭐 이제 한 40%대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또 자산의 이전 목적으로 세금의 혜택을 준다, 이러기에는 이해는 하지만 아직은 또 그렇지 못한 계층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직접적인 세제 혜택, 이런 제도의 어떤 개선은 좀 미흡한 상태죠. 그렇지만 이제 이 신탁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막 돈이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 뭐 1인 가구,
다음에 이제 치매가 오기 직전에 그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관리 방법들이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아,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반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확산된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50 플러스 세대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뭐 활동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본부장님이 그 자리를 쭉 지켜주셨지만 많은 후배들을 보면은 뭐 인센티브도 없고 맞아요. 또 업무 순환도 모집 변동도 자꾸 해서 맞습니다. 네. 전문가를 쌓기가 어렵고 예, 웬만하지 않으면 그 신탁을 한다는 게 네. 지금 구조는 녹록치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예. 최근에 뭐 어떤 변화나 이런 조짐이 있나요? 예, 이제 2017년도부터 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지금 이제 신탁을 다루는 이제 주관 정부 부처가 이제 금융위인데요. 금융위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신탁 제도라는 것은 원래 금융기관만 이제 수탁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영리에서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 우리 배우자에게 맡겨놓고 내가 사망하면 우리 자녀들 주어라.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소위 패밀리 트러스트, 민사신탁이 더 보편적인 일인데 아무래도 낯선 제도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 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 주도로 이렇게 신탁 제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7년도부터 금융위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뭔가 이 고령자들을 위한 재산의 안전장치, 그 다음에 가정이 정말 부모가 자녀를 해주지 못할 때 그 방치될 아이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안전장치 장치로는 정말 신탁이 너무 좋다. 이런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꼭 금융기관을 가야만 이렇게 신탁을 활용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됐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도 개선 중에 하나는 뭐 요양병원, 그 다음에 뭐 로펌, 뭐 이런 이제 등등등의 약간 금융기관보다는 금융 사이즈가 더 적지만 나름대로 이제 전문 분야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전문단체들을 통해서 신탁을 상담받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공급처의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그 금융위에서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아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이면 조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법무법인 가온에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이제 사회복지재단 네. 이제 그 고객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또 의료법인 이런 네. 데랑 이제 그 제휴 사업을 하시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왜 추진하시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그 신탁 2.0의 시대다. 이제 이렇게 저는 좀 제 스스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기관에 있을 때 신탁을 알리고, 이 신탁 제도가 이렇게 좋아요. 요런 게 이제 제가 일종의 신탁 1.0이어서 다른 금융기관들이나 개인 그 민사신탁이 확대가 됐다면, 이제는 각각 공급자들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이 통합됨으로써 수요자 입장에서는 뭔가 원스톱 신탁 서비스, 원스톱 노후 관리 서비스라 그럴까요? 내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많이 만나는 분들이 1인 가구거든요. 네, 근데 1인 가구는 상속 문제에 봐도 지금 뭐 법 개정이 이제 형제 자매는 유류분에서 권리가 없도록 이렇게 이제 입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분들은 노후에 내가 잘 케어받고 노후에 존엄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내 남은 자산이 사회 값어치 있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병원에 대한 케어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정신적으로 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옆에 가족처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케어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은 병원에 가서 기부하면서 뭔가 돌봄을 원하지만
또 병원에 가야만 그 케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사각지대가 되게 많더라. 그런 걸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보니까 그 금융기관, 병원, 예를 들자면 뭐 요양병원 이런 데들이 각각 우리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들을 바라보니 이 기능들이 뭔가 통합되면 내가 기부도 하면서 그 다음에 케어도 받고 또 이 기부가 생전에 기부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기부하는 플랜들이 이 신탁이라는 끈으로 연결이 되면 생전에 아파트 한 채 있는 분도 기부하면서 병원에서 케어받고 나도 나중에 기부하면 수탁자가 안전하게 정산해주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요걸 이제 신탁이 2.0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제 금융위가 정말 이제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편들이 좋아지면 그게 이제 3.0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제 스스로 단계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